몽이, 쫑이, 꼬몽이의 이야기. 나와 같이 사는 동안 행복했니? 2. 가슴에 묻은 기억. 몽 이모의 이야기. 멍이의 이야기를 할라치면 풍뎅은 늘 미안하고 눈물부터 난다. 20년 전에는 지금처럼 동물복지 같은 게 이슈화되기 전이었다. 풍뎅의 부모님은 개를 싫어하지는 않으셨지만 반려동물이라기보다는 개는 그저 마당에서 키우는 바둑이라고 생각하셨다. 풍뎅 역시 무지했다. 개가 의사표현을 한다는 걸, 인간과 똑같은 감정이 있는 동물이라는 걸 생각조차 하지 못했다. 개를 무척 좋아했던 몽이 이모는 당시 프랑스에서 음악을 공부하던 유학생이었다. 외롭기만 한 유학 시절, 몽이 이모에게서 전화가 왔다. 언니, 나 개 키우고 싶어. 에? 어떻게 감당하려고? 너무 외로워. 누군가가 날 기다리고 그랬으면 좋겠어. 엄마를 어떻게 설득하려고? 어제도 가서 봤거든? 받은 애가 있는데 데리고 올까봐. 하긴 낯선 나라에서 얼마나 외로울까. 하지만 엄마는 옛날 어른답게 동물과 너무 가까우면 외로워진다 라는 생각을 고정화해 놓으셨기 때문에 반대하실 게 뻔했다. 프랑스는 어린 강아지가 아니라도 무척 비싸다. 유학생의 돈으로는 새끼 강아지를 입양할 수 없었고, 그래서 2년 된 강아지를 1998년경에 70만 원에 분양받는다고 했다. 그때 당시 물가로 보면 무척 비싼 것이었다. 더더군다나 유학생에게는. 풍뎅도 신중히 생각했고 결론을 내렸다. 데리고 와. 언니가 책임질게. 엄마한테 비밀로 하고. 응, 나도 그러려고 했어. 바로 다음 날, 몽이 이모는 2년 된 암놈 요크셔 테리어를 데리고 왔다. 이름을 꼬마라고 짓고 사랑을 주며 행복해했다. 풍뎅도 본인이 분양시켜준 건 아니었지만 뿌듯했다. 엄마, 저 집에 누가 있어요? 그러던 어느 날 엄마가 파리로 가신다고 하셨다. 막내인데 너무 신경을 안 쓰는 게 마음 쓰여 안 되겠다면서 실기시험 보는 동안 밥이라도 해준다며 집을 챙기셨다. 큰일 났다. 어쩌지? 유학생 주제에 70만 원이나 주고 그것도 개를 데리고 왔다는 걸 알면 난리가 나실 텐데. 몽이 이모와 아무리 머리를 짜내봐도 묘안이 떠오르질 않았다. 에라 모르겠다. 피할 수 없으면 즐겨야지. 엄마와 몽이 이모는 프랑스 드골공항에서 만났다. 엄마를 만난 몽이 이모는 오랜만에 이국 땅에서 엄마를 만났지만 반가운 마음보다 강아지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 게 더 걱정이었다. 그러니 낯빛이 어두울 수밖에. 집으로 가까이 갈수록 마음은 더 무거워져 갔다. 가난한 유학생이 허락도 받지 않고 마음대로 강아지를 데려온 것이 못내 죄송했고, 동물과 너무 가까우면 외롭다 라는 속설을 꼭 믿고 계신 엄마께 그 말을 꺼낸다는 게 어떤 후폭풍을 불러올지 상상조차 가지 않았기 때문에 입을 꼭 다물고 누가 맡긴 거라고 할까? 아니야, 길에 있는 애를 데리고 왔다고 할까? 등등 온갖 핑계를 머릿속에서 조합하고 있었다. 그러다가 에이 모르겠다. 기왕 이렇게 된 거 미리 여기서 솔직하게 말해버리자. 택시 아니니까 뭐 큰 소리까지 치지 못하시겠지 라는 결론에 도달했다. 엄마. 몽이 이모는 어렵게 말문을 열었다. 애써 밝은 척은 하지만 뭔가 걱정이 있는 것 같던 딸의 얼굴이 신경 쓰이던 엄마는 얼른 왜? 하고 대답했다. 몽이 이모는 엄마를 두어 번 부른 끝에 눈을 질끈 감고 말해버렸다. 사실 저 혼자 살고 있는 거 아니에요. 엄마의 얼굴이 하얘졌다. 공항에서부터 뭔가 할 말이 있어 보이는 딸을 보며 무슨 일이 있었나? 아픈 건가? 시험이 다가와서 그러나? 내가 온 게 불편한가? 등등 머릿속이 복잡해져서 그래, 시험 때문에 예민해서 그럴 거야 로 치부해버리고 생각을 덜어내고 있던 차였던 엄마였다. 엄마는 상상하지도 못할 딸의 말에 할 말을 잃었다. 엄마의 그런 얼굴을 보며 몽이 이모도 뭐라고 말을 꺼내지 못하고 있었다. 잠시 후
침묵을 깨고 엄마가 천천히 입을 열었다. 여자지? 몽이 이모는 더 황당했다. 엄마의 생각에 그쪽으로 가고 있었을 줄이야. 그렇지만 오히려 더 엄청난 일을 상상하며 얼굴이 굳어진 엄마에겐 말을 꺼내기 쉬워졌다. 걘데요? 뭐? 엄마, 도대체 뭘 상상하시는 거예요? 민망해진 엄마는 에라이 망하려나 를 내뱉었고 엄마의 무한한 상상력 덕에 면죄부를 받을 수 있었다. 몽이 이모가 키웠던 요크셔는 파리지엔느라서 오직 불어만 알아듣던 얌전한 아이였다. 하지만 이 아이와의 인연은 다음 해 여름 끝나버렸다. 긴 여름방학에 몽이 이모는 그 아이를 한국으로 데리고 왔다. 낯선 검역소에서 열흘을 보내고 그 당시엔 무조건 검역소에서 열흘을 보내고 데리고 와야만 했다. 집으로 데리고 온 지 3일 만에 잠깐 열린 문으로 쏜살같이 나가버렸다. 자기가 태어나고 자란 나라와 너무 달라 낯설어서 그런 건지 질주 본능이 있었던 건지 열린 문틈으로 잽싸게 튀어나가버렸다. 엄마는 바로 쫓아나갔었다고 한다. 12층이나 되는 계단을 어찌 내려간 건지 경비 아저씨도 못 봤다 하시고 같은 동에 누구 하나 그 아이를 못 봤다고 했다. 며칠이나 동네를 애가타게 찾아다녀도 보이지 않았다. 꼬마를 잃어버리고 말았다. 몽이 이모는 몇 날 며칠을 울면서 찾아다녔다. 엄마는 자신의 부주 위로 울고 있는 딸에게 너무너무 미안해하시며 자책하셨다. 딸이 또 외로운 유학생활로 들어가는 게 못내 마음에 걸리셨는지 요크셔와가 한 마리를 분양받아 오셨다. 강아지의 줄임말이기도 하고 엄마가 강씨라는 이유로 강지라는 이름도 지어놓으셨다. 순하고 예쁜 아가였다. 강지는 집에서 사랑을 한 몸에 받다가 몽이 이모와 같이 유학길에 올랐다. 작은 강아지라 검역만 마치고 같이 비행기에 오를 수 있었다. 몽이 이모는 멀리 있는 가족보다 더 사랑을 나누며 행복한 시간을 보낼 수 있었다. 그러던 어느 날 새벽에 몽이 이모에게서 전화가 왔다. 너 왜 그래? 울어? 무슨 일이야? 언니, 난 살인자야. 아니야, 난 살견자야. 무슨 소리야? 강지 무슨 일 있어? 말을 잇지 못하고 울기만 했다. 아침에 날이 너무 춥고 느낌이 안 좋았다고 한다. 자꾸 강지가 죽는 게 연상이 됐다. 불안한 마음으로 강지를 보니 떨고 있었다. 아무래도 안 되겠다 싶어 불안감도 떨칠 겸 맥도날드에 가서 따뜻한 음료라도 먹이려고 갔다. 그때는 강아지가 먹으면 안 되는 음식 같은 지침도 없는 시절이었고 강아지도 사료보다는 인간이 먹는 밥을 나눠 먹던 시절이었다. 강지를 이동 가방에 넣어 맥도날드 안에 들어가 줄을 섰는데 자기 앞에서 코코아가 품절됐단다. 그래서 동전을 더 꺼내 다른 음료를 주문하려는 순간 강지가 강아지 가방에서 버둥거리며 떨어져 버렸다. 보통의 강아지들은 몸을 비틀며 떨어진다고 하는데 강지는 그대로 추락해서 머리를 바닥에 박아 그야말로 뇌진탕으로 즉사를 한 것이었다. 아침에 불안감이 그대로 현실이 되는 순간 울면서 강지를 안고 있는 것 이외에는 아무것도 해줄 수가 없었다고 한다. 눈앞에서 그토록 사랑하는 아가가 자신의 부주의로 떠나가는 걸 볼 수밖에 없었다. 몽이 이모는 자신이 죽게 했다는 충격으로 몹시 힘들어했다. 이후 엄마는 더 이상 걔는 안 된다. 내가 어디서 점을 봤는데 엄마가 호랑이 띠라 집에 오는 걔는 다 죽거나 아프단다. 라며 앞으로 우리 집에서 걔는 금지다. 라는 명령을 내렸다. 하지만 그 다음 해 여름 그런 엄마를 또 설득해서 동생은 또 요크셔 한 놈을 입양해왔고 같이 유학길에 올랐다. 사슴을 닮았던 예쁜 눈의 아가 역시 6개월을 못 넘기고 홍역으로 별이 됐다. 가뜩이나 먼 나라에 혼자 보내놓고 마음이 안 좋은데 강아지 때문에 아파하며 우는 딸의 모습이 엄마에겐 더 힘들었다. 이 꼴을 더 이상은 되풀이할 수 없다고 결론을 내린 엄마는 이제 집에 개를 데려오면 쫓아낼 테니까 알아서 해. 어? 라고 화를 내기 이르렀다. 몽이 이모도 애견숍이나 동물병원 앞에서 하염없이 강아지를 보기만 할 뿐 더는 엄두를 내지 못했다.